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지문은 2022년 4월 달에 시행된 고3 학력평가 재무관리의 이해입니다. 자, 이 지문은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보면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영업비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로 구성된다. 자, 일단 뭐랑 구성된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분류하고 있다 라고 해도 괜찮고요. 자, 이 비용은 우리 영업비랑 재무비로 구성된대요. 근데 우리 영업비라는 건 뭐냐면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출되는 거고, 재무비는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업비와 재무비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 영업비는 다시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 생산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영업 변동비. 생산량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변동비죠. 변동비와 설비나 사무실의 임차료 및 유지비용, 직원의 임금 등 생산량의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인 영업 고정비로 구분된다. 자, 얘 또한 영업비는 영업 변동비와 영업 고정비로 구분된다 라고 했으니까 내용 전개 방식 분류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 영업 고정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아서 고정비예요. 변동비랑 구분비는 다른 경제 지문에서도 종종 나오는 어휘들이니까 한번 어떤 뜻인지 알고 갑시다. 다시 보자면 변동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는 원재료 구입비, 소모품비 등이 속하고요. 고정비는 생산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직원의 임금, 임차료, 유지비용 등입니다. 자, 여기까지 학생의 1문단은 분류를 활용하여 내용이 상위 내용에서 하위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에 대한 답을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영업 고정비는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등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자, 우리 일단 기계 설비의 구입, 공장 신설, 시설 확장 같은 건 비유동자산인가 봐요. 근데 이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영업 고정비가 증가한댔으니까 얘네들을 영업 고정비의 예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영업 고정비와 비유동자산의 투자는 비례관계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학생의 기업의 시설 투자는 영업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오른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2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자, 이 중요한 중심 소재,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나타나네요. 자, 여기서 2는 앞의 내용을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 고정비의 증가는 지렛대의 역할을 하여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즉 영업 고정비의 증가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고요. 문단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고정비의 증가가 가지고 오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오른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이고요. 1문단 내용은 별거 없어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영업 고정비의 증가,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영업 변동비, 영업 고정비 같은 것들은 왜 제시되었냐? 결국은 여기에서 영업 고정비가 지렛대 역할에서 레버리지 효과 일으킨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영업 변동비가 또 나오거든요. 그거 위에서 초석을 깔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그런데 기업의 비유동자산에 대한 투자는 때로 영업 위험을 초래하기도 한다.
여러분, 영업 위험 보기만 해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자, 영업 위험이라는 건 뒤에 설명이 나오죠? 영업 위험은 기업의 영업 성격이나 영업비의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 영업이익의 변동성과 관련이 있다. 이에 기업은 투자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가 필요한데 이때 이용되는 도구가 바로 영업 레버리지도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는 투자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이고요. 그러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보도록 할게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기업의 매출액이 변동할 때 영업이익이 변동하는 정도로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러분, 웬만한 어휘들은 그냥 다 단어 있는 그대로 보면 돼요. 공헌이익은 매출이 실제로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공헌했는지를 나타낸 거고요. 매출액에서 영업변동비를 차감한 금액이 공헌이익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식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란 순수하게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나타내고 공헌이익에서 영업 고정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모의고사가 참 친절한 게 이렇게 글로만 쓰면 못 볼까봐 아니면 헷갈려 할까봐 수식을 줬어요. 자, 이는 수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매출액과 영업 변동비는 분자랑 분모에 똑같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영업 레버리지도는 영업 고정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영업 고정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지 더 봅시다. 자, 미수식은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액이랑 영업 변동비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이거 두 개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도가 커진다는 거죠. 자, 영업 변동비가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는 틀린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다시 말해 영업 고정비가 클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럼 영업 레버리지도랑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지금 유사한 의미구나 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매출액이 10억 원, 영업 변동비가 6억 원, 영업 고정비가 2억 원이라면 이 기업의 공헌이익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쵸? 10 빼기 6 하면 되잖아요. 4. 그럼 영업이익은 4에 2 빼면 되니까 2. 하면 그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한 공헌이익인 영업 레버리지도는 2가 되며 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 결과가 의미하는 걸 알아놔야 하는 거죠. 이는 10%의 매출액 증감이 있을 때 영업이익은 그 2배인 20% 증감이 됨을 뜻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등식으로 나타내면 영업이익은 영업 레버리지도 곱하기 매출액으로 될 수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도와 매출액, 영업이익의 관계를 등식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의미만 봐도 내가 매출액 증가했을 때 그땐 정말 이득이죠. 나 매출액 10%만 증가해도 영업이익은 20%가 증가돼요. 근데 10% 감소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20% 감소되니까 그건 기업 입장에서 얼른 손줄 쳐야 되는 거죠. 그럼 마저 볼게요.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 경우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은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게 되고 단위 생산 원가는 훨씬 저렴하게 되어 매출액이 증가할 때 종전의 소규모 생산 시설을 유지할 때보다 영업이익의 증가폭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지금 이 부분은 원리예요, 원리. 왜 영업고정비가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확대되어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예요. 이거 다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생산 규모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면 단위 생산 원가가 훨씬 저렴해지는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매출액 감소할 때는 영업 고정비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나 버는 건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똑같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감소폭이 더 커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자, 문단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영업 고정비가 증가하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원리가 오른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마지막 문단 갈게요. 자, 이렇게 영업 고정비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는 사실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자, 여러분, 우리 일단 고정비 증가할수록 매출액 변동에 따른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확대된다? 이거 다른 한 단어로 바꾸면 영업 레버리지도고요. 두 단어로 바꾸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죠. 자, 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 또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시사하는 점을 마지막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 한번 읽어보면 돼요. 별 내용 없더라고요. 마지막 문단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 영업 레버리지도의 시사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문제로 넘어가서 우리가 먼저 풀어볼 문제는 5번 문제입니다. 5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5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5번은 1번부터 차례차례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A의 영업 레버리지도의 값은 만분의 4만으로 4가 된다. 우리 영업 레버리지도 값 구하는 수식이 드러나 있었죠? 지문에. 영업이익분의 공헌이익이었으니까 만분의 4만 해서 4가 되는 거 적절하고요. 자, A의 영업 레버리지도의 값이 4라는 것은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 40% 증가한다는 의미 맞죠? 우리 아까 영업이익은 매출액 곱하기 영업 레버리지도였으니까요. 3번 B의 영업 레버리지도의 값은 이거는 그거죠. 매출액 빼기 영업 변동비 빼기 영업 고정비 분의 매출액 빼기 영업 변동비니까 이렇게 돼서 7이 되는 거 적절하죠. 4번 현재 A, B의 영업이익의 값은 같지만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 값은? 여러분, 우리 A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4고 B는 영업 레버리지도가 7인데 10% 증가하면 영업이익 값은 B가 더 커지겠죠? 얘는 10%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고요. 5번 매출액이 10% 감소할 때 영업이익 값은 A가 더 크게 되겠죠? 왜냐면 A가 덜 줄어들 테니까.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8번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우리 일단 1문단은 분류를 활용하여 내용이 상위 내용에서 하위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1문단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재무비와 영업비로 분류하고 영업비를 다시 영업변동비와 영업고정비로 분류하고 있고 상위 내용에서 하위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죠. 2문단에서 학생들이 모를 만한 영업위험, 공헌이익, 영업이익 등과 같은 어휘의 정의가 사용되었으니까 적절하고요. 전체적으로 영업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영업위험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투자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인 영업 레버리지도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어 있으므로 부적절하죠. 그래서 적절, 부적절해서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는 이 문제 보고 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 중 일부이고요. 윗글을 참고할 때 점검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볼 시간 줄 테니 풀어보도록 해요. 자, 우리 마지막 12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재무비란 기업이 타인의 자본을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재무비라고 제시되어 있었으니까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음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2번, 영업 고정비의 증가는 영업 레버리지도의 증가를 가지고 오므로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영업 고정비는 시설 확장과 같이 기업이 용이하게 현금화할 수 없는 비유동자산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증가하게 된다고 했죠. 따라서 기업의 시설 투자가 영업비 중 영업 고정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음이 적절합니다. 4번, 비유동자산과 반대되는 자산은 윗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이 적절하고요. 5번, 기업은 투자정책이 영업이익과 영업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도구로 영업 레버리지도를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으니 질문의 답을 확인할 수 있음이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었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할 건데요. 더 많은 수능, 모의고사, 내신 관련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오늘 본 이 모든 자료도 나무 아카데미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의사항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할게요. 근데 유튜브 촬영이 요즘 좀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확인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4월 학평 독서 지문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